이마 눈썹 거상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엔도스코프, 즉 내시경을 이용해서 처진 눈썹과 이마를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최근에 시행되는 모든 이마 눈썹 거상술은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1cm 정도 작은 절개를 통해 내시경이 이마 속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므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고 수술 시간도 짧아서 1시간 내에 수술이 끝마칠 수 있고, 그리고 강제로 이마와 측두 부위를 당기는 수술이 아니고 생리적인 메커니즘으로 눈썹과 이마를 올려주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이 수술의 목적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눈썹의 모양과 위치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눈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맑아지며 젊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수술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눈썹은 위로 당겨서 올려주는 근육도 있고 아래로 당겨 내리는 근육도 있습니다. 위로 당겨주는 근육은 전두근이라 해서 하나만 있고 아래로 당겨 내리는 근육은 4개입니다. 이렇게 눈썹은 위아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썹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 근육의 일부를 잘라주어 힘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리적인 기전으로 눈썹이 올라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운동회 때 하는 줄다리기와 비슷합니다. 한 팀에 100명씩 줄다리기를 하면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은 50%밖에 안 되지만 우리 팀은 100명이고 그대로 두고 상대방의 인원을 50명으로 줄이면 100대 50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은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힘이 강해지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켜서 우리 쪽으로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도록 하는 그런 원리로 눈썹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보면 중년 여성분이고 과거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눈썹이 처져서 눈과 눈썹이 가까워져 있고 콧등, 미간, 눈가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눈수술 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쌍꺼풀은 없어도 귀여운 눈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눈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쌍꺼풀은 만들어졌지만 눈의 인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결국 쌍꺼풀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눈의 이미지를 가지셨는데 쌍꺼풀로 인해서 눈의 인상이 강하게 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눈의 이미지와 주름은 이마 눈썹 거상술로 좋아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젊은 여성입니다. 눈매가 약간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눈썹이 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처진 눈썹과 이마가 올라가면서 밝고 부드러운 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술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눈 수술을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눈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한 후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처진 눈꺼풀의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 수술 후에, 하안검 수술 후에도 눈꺼풀이 처지거나 뒤집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트임도 무분별하게 하면 눈 안쪽에 붉은 살이 많이 노출되어서 인상이 강해지기 쉽고,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뒤트임이나 밑트임은 눈파의 원흉입니다. 눈파의 유발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수술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잘 못하는 의사들은 눈썹 아래 절개를 하거나 눈썹 위 피부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아주 저급하고 하급적이고 그리고 조열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썹화 거상은 눈꺼풀은 올라가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눈썹만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결국 눈과 눈썹이 가까워져서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흉터도 꽤 많이 남습니다. 눈썹이 처진 게 문제 있는데 눈썹 아래를 절개하게 되면 결국 눈썹이 더 처지게 되니까 더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이 거상도 대개는 바깥 눈썹만 올라가게 되므로 사무라이와 같은 눈썹 모양이 되기 쉽고 실제로는 눈꺼풀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 방법도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웬만하시면 이런 종류의 수술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마 눈썹 거상을 할 때 측두부와 이마에서 만나는 구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조직은 잘라 주어야 하고 어떤 조직은 반드시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측두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조직은 박리해야 하고 잘라주고 혈관인 센티널 베인과 안면신경은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마와 미간에서는 이 신경은 다치면 이마 두피 쪽에 감각에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손상되지 않아야 되고 4개의 근육은 필요에 따라 모두 잘라주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술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은 측두부에서 먼저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조직이 이마와 측두 경계에 있는 조직인 템포럴 라인 혹은 템포럴 퓨전 라인입니다. 이 조직은 잘라 주어야 합니다. 내시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이어서 측두 근막을 연결하고 있는 많은 가느다란 섬유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박리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이 조직을 inferior temporal septum이라 부릅니다. 측두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주행하는 이 조직을 볼 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inferior temporal septum 제일 앞쪽에 소프트 티슈라 불리는 연조직과 뼈와 연결된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비탈 리가먼트라 합니다. 이 조직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단단한 유지인대입니다. 내시경으로 본 모습이며 이 조직은 반드시 잘라 주어야 눈썹과 이마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보이는데 센티널 베인입니다. 위치는 눈꼬리보다 바깥 그리고 위쪽에 있고 안면신경 주행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혈관이 잘리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측두부에서 혈관이 더 굵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혈관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측두부에서 마지막으로 안면신경의 측두분지입니다. 페시알 너브의 템포럴 브랜치 혹은 프론탈 브랜치라 합니다. 수술 중에는 이 신경은 보이지 않지만 다치면 큰일 납니다. 이마 근육을 수축시켜서 눈썹을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다치면 눈썹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 신경이 측두 부위에서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측두부에서 수술 과정이 끝나면 이마와 미간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 조직을 만나게 되고 또 미간 부위에서는 근육을 잘라 주어야 하며 이때 4개의 근육이 중요합니다. 먼저 감각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이마와 두피에 감각을 주는 신경인데 수프라트로클레아 너브를 STN이라 하고 수프라오비탈 너브를 SON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내시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다치면 안 되는 신경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4가지 근육입니다. 영어 대문자로 COPD로 표시하여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근육인 코류게이터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근육이 꽤 큽니다. 4개 근육 중에서 이 근육이 가장 크고 두껍고 힘이 셉니다. 따라서 이 근육은 반드시 잘라 주어야 합니다. 미간에 인상을 쓰게 만드는 주범도 이 근육입니다. 잘라주게 되면 미간 주름이 옅어지고
인상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내시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아주 크고 튼튼하게 생긴 근육입니다. 다음은 D로 표시되는 디프레서 슈퍼실리아입니다. 코르게이터보다는 약하지만 눈썹을 처지게 하고 미간 주름을 만드는 데 원인이 되는 근육입니다. 대개 이 근육은 잘라주게 됩니다. 이어서 O로 표시되는 알륜근입니다. 오비큘라리스 오큘리라 부르죠. 힘이 약한 근육이어서 자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 프로시루스입니다. 안쪽 눈썹을 처지게 하고 콧등에 가로주름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미간에 P라고 표시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본 모습이며 대개는 잘라주어야 하는 근육입니다. 조직의 절개 혹은 보존이 끝나면 회복 과정에 원하는 눈썹 위치가 되도록 조직을 고정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전두골, 이 전두골에 작은 터널을 만들고 이곳에 이마 조직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코티칼 터널이라 부르며 녹문실로 이마 피부를 뼈 터널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고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엔도타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용만 비싸고 환자분들에게 스스로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타인으로 이마 눈썹 거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의사나 병원은 믿고 그러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마 눈썹 거상술의 원리, 해부학, 그리고 수술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